천장이 뚫린 환율 소식으로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달러 값이 가장 비싸졌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입니다. 이젠 1달러를 사려면 1,345원 넘게 줘야 합니다. 당장 수입 물가가 올라 물가가 들썩일 수 있습니다. 나라 밖에서 들여오는 원자재가 비싸져 기업들 어려워집니다. 수출 기업에겐 호재라는 것도 옛말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에 고환율까지 우리 생활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위기 관리를 긴급히 지시했습니다. 먼저 원가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져 공장 절반을 멈춘 중소기업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소식 공다솜 기자입니다. 충남 천안의 휴지 공장입니다. 예전엔 휴지 원료인 천연 펄프로 된 원단으로 공장을 꽉 채웠는데 지금은 빈 공간이 더 많습니다. 펄프 값은 올 들어서만 50% 넘게 올랐습니다. 가뜩이나 수입 물가가 뛴 상황에서 달러 값까지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소비자 부담도 커졌습니다. 가격에서 한 20% 정도가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원자재 반영 비율이 높으니까 저희 10%에서 15% 정도 가격을 좀 올렸던 것 같습니다. 연초 15,000원이던 두루마리 휴지 30개들이 한 묶음이 18,000원까지 뛴 겁니다. 지금도 부담인데 환율이 더 오를까 걱정입니다. 3억을 수입했다고 치면 3억 중에 환율이 10%만 올라도 3천만 원 이제 갚아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수입했던 게 이제 만기도 다가오고 하는데 그런 거 이제 환율을 갚을 때 너무 높다 보니까 좀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이렇다 보니 수익이 안 날 것 같은 제품은 아예 생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바삐 돌아가는 가정용 휴지 생산 라인과 달리 주로 기업에게 파는 점보롤 화장지 생산 라인은 넉 달째 멈춰 있습니다. 공장의 절반은 멈춰 있는 셈입니다. 연일 뛰는 달러 값에 언제 다시 가동할지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원자재 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 가격을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둘리익스도 손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많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1,345원까지 오른 달러 값은 물건을 해외에 내다 파는 수출업체에게도 반갑지 않습니다. 제품을 만들 때 쓰는 원자재나 부품 가격이 크게 올라 남는 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 제품에 대한 부품을 해외에서 수입을 해서 만들다 보니까 환율이 오르면 저희 제품 만드는 비용 자체가 올라가서 비싸게 판다고 해도 이익이 크게 늘지 않습니다. 항공업계도 걱정입니다. 유류비와 항공기 대여료 등을 달러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항공권 값이 오르면서 거리두기가 완화된 이후 늘고 있던 해외 여행객이 다시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네, 이번엔 환율이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수입고기는 정부가 관세를 10% 넘게 깎았지만 오히려 비싸졌습니다. 환율이 너무 올라섭니다. 가까스로 잡히는 듯했던 물가에 환율이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지 우려됩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이번 달 들어 소비자들은 물가가 좀 잡힐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소비자가 전망하는 물가 오름세인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지난달 역대 최고 수준을 찍은 뒤 0.4%포인트 떨어져 4.3%를 기록한 겁니다. 8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건데 최근 떨어진 석유값과 더불어 정부가 9월 말 10월 초에 물가가 정점이 될 거라고 설명한 게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달러값이 1,340원대까지 치솟자 장보는 현장에선 물가가 다시 뛸 거란 우려가 큽니다. 상인들은 당장 수입산 고깃값 부담으로 이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지금 달러도 오르고 수입업자들이 다 묶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입 같은 경우 한 60% 이상이 예전에 비해서 올랐어요. 실제 지난달 말 정부가 물가를 잡겠다며 수입산 소고기 10만 톤 물량에 연말까지 10% 넘던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지만 오히려 이후 미국 수입소 갈비살로 따져볼 때 100g당 약 200원 오른 겁니다. 폭우로 작황이 나빠지면서 국내 채소값도 크게 올랐습니다. 채소들이 다 올랐어, 다 올라. 사는 사람들이 좀 양이 조금 줄어들더라고. 확실히 줄어들어. 배추도 한 망에 24,000원이니까 뭐 2개만 주라든지 하나만 달라든지 막 그래. 시민들은 추석을 앞두고 밥상 물가가 더 뛸까 걱정입니다. 물가가 더 오를 것 같아요. 추석 때 제사를 지내면 저 탕국을 끓여야 되는데 그게 걱정되더라고요, 진짜. 하는 게 비싸니까 수입산을 사려고 하죠. 그 수입산도 비싸니까.
정부는 물가가 9월이나 10월에 정점을 찍을 거라고 봤지만 달러 값이 더 오를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네, 취재 기자와 두 가지만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김도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달러 값이 1,400원까지 갈 수 있다라는 말까지 들립니다. 어디까지 오른 겁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더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13년 만에 가장 달러 값이 비싸다지만 그동안 물가가 오른 걸 감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 1달러를 사려면 1,340원을 줘야 하는데 지금 1,340원대의 가치는 13년 전보다 훨씬 낮다는 겁니다. 자, 이걸 알 수 있는 지표로 달러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요. 달러를 살 때 주요 6개국 통화로 얼마를 써야 하는지 나타낸 지표입니다. 2009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달러 인덱스가 86포인트였습니다. 네. 자, 오늘 기준으로는 109포인트를 넘어섰고요. 25% 넘게 이제 오른 건데요. 쉽게 물가로 표현한다면 86원짜리 물건이 13년이 지나서 109원이 된 셈입니다.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높아졌네요.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의 1,340원대가 정점이 아니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마무리되거나 미국 연준의 긴축 후퇴 조짐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의 원달러 환율 강세가 연말까지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시민들 많이 어렵습니다.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을까요? 네, 오늘 보셨듯이 고금리, 고환율, 대통령의 언급과 외환당국의 개입에도 환율이 올랐습니다. 이렇다 보니 미국과 통화스와프로 외환 보유액을 늘려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통화스와프는 한마디로 달러가 필요할 때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인데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한미 통화스와프를 맺은 뒤에 급등하던 환율이 주춤해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전례를 보면 통화스와프 효과도 일시적이기 때문에 이것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예. 환율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내놔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김도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